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데에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단 몇 초, 짧은 말 한마디면 충분한 것이지요. 평생을 지켜온 어깨가 그 한마디 앞에서 스르르 무너지는 것을 저는 참으로 여러 번 보아왔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조용히 꺼내어 놓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몇 해 전 어느 명절, 경상북도 안동의 오래된 한옥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그 해 78이 되신 정순 할머니께서 잠깐 뒷방에 앉아 쉬고 계셨어요. 온 식구가 오랜만에 모여 시끌벅적한 저녁이었지요. 며느리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아들은 마루에서 손주와 놀아주고 있었어요. 할머니께서는 그 소리들이 참 오랜만이라 창밖에 감나무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고 계셨어요. 그때 부엌 쪽에서 자식들의 낮은 대화가 할머니의 귀에 흘러 들어왔어요. 그 집은 언제쯤 정리하실까? 미리 해두시는 게 나중에 우리가 편할 텐데. 그 짧은 한마디에 할머니께서는 손에 들고 계시던 찻잔을 그만 놓치셨어요. 다행히 잔은 깨지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잔이 방바닥에 떨어지던 순간 할머니의 가슴은 이미 소리 없이 무너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날 밤 할머니께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주 오래 우셨다고 해요. 자식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식들에게 이제는 그저 정리할 짐이 되어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 서러워서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어딘가 익숙한 서늘함이 마음 한구석에서 올라오시나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는 그 모습이 오늘 저에게는 참 아프게 다가옵니다. 오늘 저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영상을 들으시나요?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인지 부산의 바다가 보이는 언덕인지 저 먼 시골 마을 흙마당인지 저는 참 궁금해요.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오늘 그 어르신처럼 가슴 한쪽이 소리 없이 무너졌던 밤이 혹시 있으셨는지 댓글에 딱 한 줄만 남겨주시겠어요? 짧아도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께서 지금 그 자리에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힘을 얻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3가지 척, 그리고 그 척이 어떻게 다 자라 결혼한 자식들의 태도를 조용히 바꾸어 놓는지 그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려 해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아요. 여러분, 시골집 장독대에 놓인 된장 항아리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누군가 매일 그 항아리에서 한 국자씩 된장을 퍼가요. 그런데 항아리 주인이 한 번도 이제 바닥이 보인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 퍼가는 사람은 미안한 마음조차 없이 오늘도 한 국자, 내일도 한 국자 퍼가요. 왜냐하면 그 항아리는 원래 퍼가도 되는 것이라고 어느새 그렇게 믿어버렸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삶도 참 그래요. 밥상에서 아버지는 누룽지가 좋으시단다. 어머니는 뼈에 붙은 살이 제일 맛있단다. 그렇게 말해오신 세월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처음에는 사랑이었어요. 아이 입에 좋은 살점 한 점이라도 더 넣어주고 싶은 그 마음,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이었지요. 그러나 그 말이 10년, 20년, 30년 반복되면 아이들은 정말로 믿게 돼요. 좋은 것은 원래 자식의 목,
남은 것은 원래 부모의 몫이라고요. 사랑에서 시작된 말이 어느새 당연함이라는 이름으로 굳어버리는 것이에요.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69의 만수 어르신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평생을 자식 셋 키우느라 국밥집 앞치마를 벗어본 날이 손에 꼽는다고 하셨어요.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시고 그 힘든 돈으로 큰아들 대학 보내고 작은아들 결혼시키고 막내딸 유학까지 보내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무릎이 아파 하루만 가게를 쉬고 싶어 자식들에게 전화를 돌리셨는데 세 자식 모두 바쁘다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해요. 어르신께서는 그날 처음으로 자식에게 무엇을 부탁한다는 것이 얼마나 낯선 일인지 아셨다고 하셨어요. 평생 주기만 했지 한 번도 청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여러분이 입으로 굳이 하지 않으셨어도 여러분의 밥상이, 여러분의 텅 빈 통장이, 여러분의 지친 어깨가, 여러분의 삶 그 자체가 매일 자식들에게 조용히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부모는 원래 남은 것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부모는 원래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것이 사랑의 얼굴을 하고 있어서 우리는 여태 그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지요. 오히려 그렇게 살아온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저 역시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조금 어렵고 아픈 이야기를 하나 꺼내야겠어요.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주시겠어요? 미국의 어느 오래된 대학에서 80년 넘게 사람들의 인생을 조용히 지켜본 연구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긴 인생 추적 연구라고 부르지요. 그 연구가 마지막에 내린 결론은 놀랍도록 단순했어요.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성공했는가도 아니었어요. 자식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가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 관계의 질이었지요. 곁에 있는 사람과 얼마나 따뜻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가, 그 하나가 노년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더라는 것이에요. 옛날 로마의 현인 세네카께서도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되돌려받기를 바라며 주는 것은 참된 배템이 아니다. 저는 여기에 조심스럽게 한마디만 더 붙이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주는 것 또한 결코 미덕이 아니에요. 나를 다 태워서 밝히는 등불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 등불이 꺼지고 나면 방은 다시 어두워질 뿐이지요. 여러분, 오래 밝히려면 심지를 아껴야 해요. 심지를 아끼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예요. 공자께서도 일찍이 이런 뜻의 말씀을 남기셨지요. 자기 자신을 먼저 세운 뒤에야 남을 세울 수 있다고요. 저는 이 말씀이 노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깊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젊은 시절에는 남을 먼저 세우는 것이 어른의 도리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와 돌아보니 자기가 서 있지 못하는 사람의 손은 남을 붙들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먼저 서 계셔야 자식도 그 손을 잡고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이 평생 입에 달고 사신 그 말, 저는 괜찮다, 너희만 잘 되면 된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저도 이 말을 들으면 지금도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그 말에서 정작
무엇을 배우는지 아시나요? 아, 아버지는 아파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어머니의 힘든 것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구나. 사랑을 담아 하신 그 말이 아이의 마음에는 전혀 다른 것으로 새겨져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전부 부모 탓이냐? 자식은 아무 잘못이 없느냐고요? 아니에요. 부모가 잘못 가르친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다 큰 자식의 무정함까지 씻어주지는 못해요. 원인을 이해하는 것과 잘못을 없던 일로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는 것은 저 자신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이지 자식을 대신 용서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요. 돈을 쥐고 있어야 그나마 자식이 찾아온다고요. 저는 그 말씀의 아픔을 이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돈을 쥐고 있어서 찾아오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은 여러분을 보러 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통장을 보러 오는 것인가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기다림이에요. 언제쯤 그 돈이 내 것이 될까 하는 조용한 기다림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께서 그런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겠어요? 저는 자식에게 지갑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아니면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 질문 하나만 마음에 품고 남은 이야기를 저와 함께 걸어가 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세 가지 척은 결코 자식을 속이는 척이 아니에요. 자식들이 오랜 세월 잊고 살아온 부모의 진짜 모습, 그 모습을 아이들이 다시 알아보게 해주는 척이지요. 첫째 척은 지갑이 조금 얇아진 척이에요. 자식이 돈을 부탁할 때 무작정 안 된다고 매몰차게 자르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내 사정은 잘 안다. 그런데 이번엔 아버지가 어머니가 조금 어렵구나. 다른 방법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 마음은 그대로 받아주시되 지갑에는 조용히 손을 얹으시는 것이에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거절을 차갑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자식은 처음으로 부모를 한 사람으로 그리고 자기 삶을 사는 어른으로 보게 돼요. 처음 몇 번은 아마 서운해 할 거예요. 어쩌면 며칠 연락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며칠의 서운함은 여러분의 여생을 지켜주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기 것을 다 내어주고 마지막에 손 벌리는 부모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몫을 여러분이 지키셔야 자식도 그 몫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요. 둘째 척은 이미 선약이 있는 척이에요. 손주를 좀 봐달라. 어디를 좀 다녀와 달라. 예전 같으면 무조건 그러나 하셨겠지요. 저 역시 그랬어요. 자식이 부탁하는 것이 그저 반가워서 무릎이 시큰해도 허리가 아파도 그러마 하고 아이를 안았어요. 이제는 순서를 조금만 바꾸어 보시겠어요. 그날은 아버지가 선약이 있구나. 다른 날은 어떠냐? 여러분의 하루 일정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대답하시는 것이에요. 이 아주 작은 순서 하나가 참 많은 것을 바꾸어요. 여러분의 시간에도 무게가 있다는 것을 자식이 그제서야 처음으로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선약이라는 것이 꼭 대단한 일정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래된
친구와의 산책 약속도 선약이고, 혼자 조용히 책을 읽기로 한 오후도 선약이고, 아침 6시에 산기도도 선약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과 맺은 약속도 세상 그 어떤 약속만큼이나 귀한 약속이에요. 셋째 척은 조금 결이 달라요. 이것은 오히려 그동안 하시던 척을 그만두시는 척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위험한 척이 하나 있어요. 아프면서 안 아픈 척, 힘들면서 괜찮은 척, 외로우면서 외롭지 않은 척,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평생 몸속 깊이 감춰오신 그 척이에요. 오늘부터는 그 척을 조금만 놓아주시겠어요? 아프시면 아프다고, 다리가 시원찮으시면 시원찮다고 말씀하세요. 저녁이 너무 길고 무거우면 오늘 밤은 좀 목소리가 듣고 싶구나. 그 한마디를 자식에게 건네보세요. 참고 참다가 몸이 진짜 무너지고 나면 그 짐은 결국 온 가족의 짐이 되고 말아요. 미리 나누면 짐이 되지 않지만 참다가 한꺼번에 터지면 그것은 재앙이 돼요. 강원도 원주의 어느 82살 어르신께서는 무릎에 물이 찬 것을 3년을 참으시다가 결국 큰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제서야 자식들이 놀라 달려왔지요. 어르신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년을 참은 나의 인내가 결국 자식들의 일주일을 잡아먹었다고요. 미리 말했더라면 하루 병원 함께 다녀오는 걸로 끝났을 일을요. 여기서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어요. 살고 계신 집이 있으시다면 노후에 그 집으로 다달이 연금을 받으시는 길도 있어요. 오래된 빚이 있으시다면 그것부터 조용히 정리하시는 것이 순서고요. 그리고 이런 큰 결정은 굳이 자식들에게 하나하나 알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것은 비밀이 아니라 여러분의 몫을 지키는 어른의 지혜예요. 여러분의 노년을 여러분 손에 쥐고 계시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도 결국은 가장 편한 길이에요. 여러분, 고슴도치라는 짐승을 아시지요? 2마리 고슴도치가 추운 날 서로의 온기가 그리워 바싹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서로의 가시에 찔려 피가 나요. 그렇다고 멀찍이 떨어지면 얼어붙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고슴도치들은 찔리지도 얼지도 않을 딱 그만큼의 거리를 오랜 시간 찾아낸다고 해요. 서로를 진심으로 안기 위해서 오히려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에요. 부모와 다 자란 자식 사이가 꼭 그래요. 너무 붙어 있으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너무 멀면 온기가 사라져요. 그 사이 어디쯤 여러분만의 알맞은 거리를 오늘부터 조금씩 찾아가 보시겠어요? 이 거리는 하루아침에 찾아지지 않아요. 어떤 날은 너무 가까워 서로 찔리고 어떤 날은 너무 멀어 서로 그리워하며 그 사이를 오래 오가는 동안 조금씩 몸에 배는 지혜예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아직 그 거리를 찾을 시간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저는 아주 중요한 진실을 하나 더 말씀드려야겠어요. 지갑을 닫고 나면 그 자리에 커다란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요. 텅 빈 저녁, 자식 전화가 오지 않는 시간, 텔레비전 소리마저 낯설게 느껴지는 그 시간. 그때 여러분은 다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결국 자식에게 다시 손을 뻗게 돼요. 그러면 그동안의 모든 결심이 하룻밤 새 무너져 버려요. 어떤 사람이
자기 땅 둘레에 아주 높고 튼튼한 울타리를 정성껏 쳤어요. 그런데 그 울타리 안이 텅 비어 있다면 그 울타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울타리는 그 안에 정성껏 가꾼 정원이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얻어요.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는, 내가 매일 물을 주고 돌보는 나만의 정원이 있을 때에만요. 여러분, 자식과의 사이에 경계를 세우시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 경계 안에 여러분만의 정원이 없다면 그 경계는 감옥이 되어버려요. 옛 어른이신 노자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스스로를 이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 저는 이 말씀을 나이 들며 이렇게 새기게 되었어요. 남에게 기대어 선 나무는 그 기댄 것이 사라지면 함께 쓰러져요. 그러나 제 뿌리로 선 나무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홀로 서요. 노년의 품격이란 바로 그 제 뿌리로 서는 힘에서 나와요. 자식이 있어도 서고 자식이 없어도 서는 힘. 그것이 여러분을 마지막까지 지켜줄 힘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향한 마음을 조금만 거두어드리고 나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남으실까요? 젊은 시절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바빠서 미뤄두었던 그 일은 무엇이었나요? 붓글씨였나요? 텃밭이었나요? 오래된 친구와의 편지였나요? 하모니카였나요? 아니면 그저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조용한 산책 1시간이었나요?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좋아요. 오늘부터 여러분만의 정원에 씨앗 하나를 심어보시겠어요? 자식을 위한 씨앗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 자신을 위한 씨앗을요. 제가 아는 어느 어르신께서는 73세 처음으로 서예를 시작하셨어요. 붓을 처음 잡으신 그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그분의 방 벽에는 손수 쓰신 글씨들이 조용히 걸려 있어요. 명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글씨 하나하나에 그분의 시간이, 그분의 숨결이, 그분의 하루하루가 담겨 있어요. 그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식이 오지 않는 저녁이 이제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저에게는 붓이 있고 먹이 있고 오늘 쓸 글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만의 정원이에요. 남이 대신 심어줄 수 없고 자식이 대신 가꿔줄 수도 없는 여러분만의 그 자리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좋은 부모는 죽는 날까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부모다. 그래서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감추고 끝까지 강한 척을 해요. 저 역시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조심스럽게 반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음을 조금 열고 들어주시겠어요? 평생 강한 척만 하신 부모의 곁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돌볼 기회조차 갖지 못해요. 아버지는 원래 아프지 않은 사람, 어머니는 원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 그렇게 알고 자라온 아이가 어떻게 부모를 돌볼 줄 알겠어요? 아이는 부모의 강함만 보고 자랐기 때문에 부모의 약함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배운 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자식이 여러분을 돌보지 않은 것은 어쩌면 자식이 무정해서가 아니라 돌볼 틈을
여러분이 한 번도 주지 않으셨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이것은 자식을 두둔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을 오래 감추게 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약한 모습을 자식에게 조금 보이시는 것, 손을 살며시 내밀어 도움을 청하시는 것은 자식에게 짐을 지우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태받기만 하던 자식에게 처음으로 무언가를 드릴 기회를 돌려주는 일이에요.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아주 귀한 선물이지요. 여러분의 마지막 선물은 여러분의 강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실한 약함일지도 몰라요. 옛 어른이신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편지를 쓰시며 이런 뜻의 말씀을 남기셨어요. 아비가 자식에게 물려줄 가장 큰 재산은 재물이 아니라 아비가 살아온 그 마음의 자취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오래 마음에 품고 살아왔어요. 여러분이 자식에게 남길 마지막 자취가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강한 척하다 조용히 무너진 뒷모습이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인생이 저녁 무렵 조금은 약해진 손을 자식에게 내밀며 함께 걷자고 하신 그 따뜻한 모습이길 원하시나요? 저는 후자이길 진심으로 바라요. 경기도 광주에 사시는 어느 어머니께서는 80이 넘으신 뒤 처음으로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요즘 밤에 무릎이 시려서 잠이 잘 오지 않는구나. 딸은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의 방에 전기 담요를 사다 놓고 무릎을 오래 주물러 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의 방을 나서며 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어머니,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태 어머니가 아프신 줄도 몰랐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어요? 자식이 무정해서 몰랐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 오래 감춰오셔서 몰랐던 것이에요. 감추는 사랑이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자식에게서 사랑할 기회를 앗아가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이제 조용히 마무리해 보아요. 함께 걸어와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첫째로 기억해 주세요. 끝없이 퍼주기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당연함을 낳아요. 둘째로 기억해 주세요. 그 당연함을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지만 그렇다고 자식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셋째로 기억해 주세요. 세 가지 척, 지갑이 얇은 척, 선약 있는 척, 그리고 그동안의 강한 척을 그만두는 척. 넷째로 기억해 주세요. 경계 안에는 반드시 여러분만의 정원이 있어야 해요. 다섯째로 기억해 주세요. 때로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용기가 흐트러진 사랑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아요. 한마디로 줄이면 이래요. 부모의 진짜 힘은 자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답이 없는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남기고 싶어요. 결혼한 자식은 남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가족인가요? 어떤 분은 결혼했으면 이제 각자 도생, 남이나 다름없다 하실 것이에요. 또 어떤 분은 피는 물보다 진하니 끝까지 가족이다 하실 것이에요. 저는 오늘 어느 한쪽이 옳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각자의 삶과 각자의 사연이 그 답을 조용히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댓글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그 이야기를 조금만 남겨주시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의 그 목소리를 안고 더 깊이 나눠드릴게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지금 이 밤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잠 못 이루는 다른 누군가에게 반드시 조용한 등불이 되어줄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귀한 사람이에요. 자식에게 무엇을 주어서 귀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여러분이시기 때문에 귀한 사람이에요. 80평생, 90평생을 견디시고 여기까지 걸어오신 그 걸음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사실을 오늘 밤부터는 부디 여러분 자신이 먼저 믿어주세요. 세상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이 먼저요.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 한 구석에라도 조용히 닿으셨다면 구독이라는 그 작은 단추를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여러분의 손을 잡는 일과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도 여러분을 만나러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작은 용기가 되어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아주 잠깐만 눈을 감고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늘 하루도 참 애 많이 썼다. 이만하면 잘 살아왔다. 이제는 나를 조금 더 아껴도 된다. 이 세 마디가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줄 거예요. 오늘도 참 애 많이 쓰셨어요. 여러분 부디 편안한 밤 되세요.